보면은 교재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오시면은 154기 8회차다 그죠? 8회차고 두 달 전에 들어오신 이제 153기는 이제 2개월이 오늘 끝나죠? 끝났는데 자 2개월 마치고 하산하기 좋을까? 장기반으로 바꾸는 게 좋을까? 하산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판단해가지고 자 2개월 만에 나는 하산하겠다 하시는 분은 하산하세요. 하시는데 장기반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어제 전화 왔어요. 어제 수요일 날 다시 마감 아닙니까? 마감인데 요거를 입찰하겠다 그러죠. 이제 법원 가서 떨어지고 이제 어제 떨어지고 오늘은 이제 입찰하겠다 하는데 깜짝 놀랐어. 입찰했으면 한 1,500만 원 떡사무소요. 공매물거의 뭐냐면은 이게 어디 전라도 건인가 내가 또 봐야 되겠네. 하여튼 좀 더 나오는데 낙찰 받으면은 1억 9,500짜리가 선순위가 그대로 인수가 되니까 어디 됩니까 나무? 예를 1억 5천에 낙찰 받고 1억 9,500 한 2억짜리가 선순위 되면 3억 5천 아닙니까? 그 자기는 이제 1억 9,500이 거의 말소되는 거 알고 낙찰 받으라 그러더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뭐 그런 것처럼. 근데 아마 낙찰 받았으면 전화 안 했으면 어제 완전 1,500만 원 떡 사먹은 겁니다. 그거 괜찮은데 뭐 잔금 넘어 어디 뭐 잔금 넘어 1억 9천원 한 2억짜리가 안고 사는 거죠. 자기 생각보다 2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아예 안 배우든지 배우려고 하면 확실히 배워 가산하든지 이래야 되지. 어중간하게 배워 가산하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건 아주 설명드릴게요. 왜 하산하면 안 되는지. 그걸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듣고 내가 바로 이어놨는데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여기 번호 좀 못 찾겠다. 어딘지. 자, 그래서 이제 153기로 단기반 오신 분은 장기반 하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2년을 맺었으니까 확실히 10억 벌 때까지는 오시는 게 좋아요. 1년 마친 분도 마찬가지라. 10억 벌 때까지는 같이 호흡해갖고 버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는데 국민연금도 5년 조기 수령하면은 마이너스 몇 프로씩요? 6%. 이제 연장하면 플러스 7.2% 기억하세요. 조기 수령하면은 마이너스 6%씩 30% 다운되고 연장을 하면은 매년 7.2%. 그러니까 5니까 36%가 플러스 됩니다. 그럼 100만 원 같으면은 70만 원 받을 거냐, 136만 원 받을 거냐. 그죠?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한 거의 배 차이 나죠? 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국민연금도 일단은 다 들었으면은 막 늦게 받는 것도 괜찮겠다 보여집니다. 7.2%면 상당히 셉니다. 그죠? 금리가 셉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번 봅니다. 2번은 전국에 경매 사이트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뭐 옥션원을 계속 이용하고 있었는데 아마 전국에서 최고 비싼 데는 여기입니다. 어디가 제일 비싸고 제일 비싼 데가 요가 제일 비싸요. 그지? 여기에 요금표 볼까? 요금표? 여기에 요금표는 전국에 1년에 얼마입니까? 전국에 1년에 114만 7천을 줘요. 1년에. 우리 옥션은 얼마 줍니까? 옥션은 1년 보려고 하면 90원인가? 옥션은 92만 6천원. 이거 보면요. 옥션은 결제하기를 보면은 1년에 전국의 제일 위에 보면은 92만 6천원. 그죠? 그래서 이제 지족시설이 좀 한 20만원 더 비쌉니다. 지금 보니까 90만원 한 20만원 더 비싸네. 한 20만원 더 비싼데 그래도 지족시설은 서울 쪽에서 많이 봐요. 서울에서. 그 다음에 옥션원은 특히 지방에서 많이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지방에서. 특히 경남에는 제가 수입원의 90%는 아마 올리는 것 같다. 워낙 홍보를 많이 줘가지고. 옥션원의 경남의 수입은 막 90% 이상 제가 아마 더 이상 제가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료를 하시면은 이걸 자기가 좀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든지 안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 같으면 52만 3천원 이게요. 이제 권역별로 있는데 우리 교재에 보면요. 일단 2달을 쓸 수가 있습니다. 2달. 이게 쓸 수가 있는 이 동그라미 쌍거 있죠. 이 권역인데
쓸 수 있는데 이제 보통 보면은 옥션을 옛날 굿옥션 쓴 사람 많아요. 한 번 쓴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 전화해봤자 괜히 서로 피곤만 하니까 아예 전화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2달 하는 것보다는 무료 하는 것보다는 일단 보통 6개월을 결제하면 한 달 추가, 1년 결제하면 2달 추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중국에 가니까 물건을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줍니까? 안 깎아줍니까? 하나 짜줍니다. 짜주는 거 알아요? 짜줍니다. 하나 더 짜줍니다. 깎아줘. 돈을 절대 안 깎아줘. 옥션은 돈을 안 깎아줘요. 안 깎아주고, 어쩐다고요? 6개월 하면 몇 달 플러스 한다고요? 한 달. 그죠? 그 다음에 1년 결제하면 2달 플러스. 이거는 이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나 여기 이제 부원장님한테 연락을, 문자를 주시면은 바로 그냥 아이디만, 우리가 아이디를 모르니까, 그죠? 아이디만 알아가지고 이름하고 딱 문자로 2달, 한 달 연장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연락합니다. 하면은 자기들이 바로 바꿔줘요. 그거는 이제 이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료 사이트를 보시는 분 많아요. 무료 보지 마세요. 자, 무료가 좋을까 나쁠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죠? 공짜니까. 또 그럼 싼 게 있습니다. 뭐 1년에 뭐 10만원 사고 이렇다. 싼 것들은 아무래도 조직 관리가요. 옥션인 인데는 업력이 벌써 한 30년 다 됐거든요. 지조 옥션은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거기에서 계속 관리한 등기부 등본이고 전입세대 열람내역, 딱 특히 전입세대 열람내역 발급하는 하는 것도 경력이 20년 된 사람이 하는 게 잘할까? 엊그제 이제 막 알바가 바뀌어갖고 새로운 사람 잘할까? 20년 됐어. 자, 이런 거요. 과천에 5억짜리 선순이 있는데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띄니까 있어요. 나는 보기 있어요. 근데 수강생은 없다는 얘기예요. 교장선생님. 수강생을 보니까 8억짜리가 2억까지 떨어졌는데 과천에 빌라인데 들어가겠대요. 왜냐? 전입세대 열람내역이 사이트에서 없다 했으니까 들어가겠대요. 자, 생각해봐라. 8억짜리가 2억까지 떨어졌는데 또 재산 명세는 있다고 나왔어요. 전입자가 있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 재수강해라. 그럼 내가 답을 주구만. 그래, 건축물 관리 대량을 뗐어요. 건축물 관리 대량. 그 이제 등기부 등본은 예로 1동 2001호 이래 했어요. 2001호 등기부 등본은 건축물 대량은 1동 1호. 그럼 그렇게 떼야 되는데 1동 2001호 등기부대로 하니까 동사무소 하니까 없대요. 근데 건축물 대량도 하면은 건축물 대량 그게 1동 1호 1이 돼야 되는데 등기부는 2층 딱 붙어나게 2층 그걸 쓴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없다. 건축물 대항대로 1동에 1호다 하니까 있어요. 전입자가 5억짜리 전입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아차 하면은 5억짜리 전입자가 없는 줄 알고 들어가는 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볼 때는 무료 사이트를 보면 안 되겠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무료는 싼 게 뭐라고요? 싼 게 뭐라고? 비지떡이다. 싼 게. 그래서 무료 사이트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계산을 하면은 좀 덜하게. 이제 일단은 명함구매에서 재산 명세서에 있다고 이야기 놓은 거는 일단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자, 물어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잘 뛰시는 분, 발급 잘 받으신 분. 제가 보기엔 반도 안 넣을 거예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해보면 저도 건축물 대장 한 번씩 뛰려고 하면 뭐 안 될 때는 되게 안 돼요. 될 때도 잘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공인중 회사도 건축물 관리대장을 잘 안 띱니다. 왜냐 그러면 한 번씩 뛰면 잘 안 들어가지거든 이게 뭐가. 등기부 등본은 어떻게 되는데 건축물 대장 이거 아차 잘못하면은 잘 발급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발급 안 되니까 안 본다는 얘기죠. 그렇게 건생빌라 이상 위반 건축물 되는 거 상가인데 그린시아시설 사무소인데 그 주거래에서 또 들어간다고 등기부 보고 뭐 밑에 밖에서 보니까 저거 2층 3층 저 주거래 뭐 비를 해놨겠네. 근데 실제 건축물 관리량은 상가다 말입니다. 상가고 그린시아시설이고 사무소고 뭐 이런 건데 그거다 주거를 해갖고 전세를 2억 3억씩 주가지고 나중에 뻥 터지고 경매 넘어 막 팔리도 안 하고 이게 1억 5천도 안 팔리고 1억 팔리면 결국 손해죠. 입주한 사람이.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료 사이트를 봐야 되겠다 싶은데 하여튼 질문할 때 대법원 거를 프린트하고 놨는지 무료 사이트를 프린트하고 내한테 카톡 보내고 짜고 막 보냈다 하면 답 안 합니다.
째핍니다. 째핀다. 무슨 말 알겠죠? 째핀다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을 받냐면은, 요도, 옥션원도 제가 대구 본사거든요. 가보면 인원이 한 30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돼요. 알겠죠? 등기부등본도 계속 떼야 되지. 건축대학도 막 전국을 다 떼야 되지. 전입세라는 다 떼야 되지. 이 일이 많습니다. 이게 그냥 하나 회사가 없는다는 것이 일이 많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돈을 벌 때까지는 조금 막 기초경비는 조금 투입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하여튼 막 2달, 1달 플러스 하실 때는 연락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봅니다. 3번에는 이제 김유수 교수 초청해서 경공매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을 요거 이제 개설합니다. 7월 달에 한 3일 정도 이렇게 하는데, 요거도 여러분들이 수강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 지금 벌써 10명이 넘었어요. 10명이 넘고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빅데이터로 하는 것은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같이 수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들어가지고 좋은 뭐 강의를 듣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신청 많이 하세요. 자, 그 다음 봅니다. 4번에 보면은 다음 주는 우리가 휴강입니다. 한 주 휴강하고 그 다음에 7월 24일에 개강합니다. 155기 2달 개강이 되고 수강료가 요번부터는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조금 이렇게 인상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됩니다. 그래서 수강료가 비싼가 싶었더니 그제 우리 김영남 교수라고 계십니다. 산지 농지 거기에 이제 저한테 문자가 매일 오는데 그것도 보면은 38일간 강의하고 8일간 4시간씩 하는데 32시간인데 첫날은 3시간이니까 31시간이네. 31시간에 90만 원 받습니다. 그게는 받는데 우리는 48시간에 지금 보면은 48시간이죠. 48시간에 60만 원 같으면은 전국에 따지도 그렇게 뭐 비싼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여러 18일간에 60만 원 같으면 하루에 한 3만 원 꼴 정도 되는 거 모르겠네. 그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할 때는 카드를 과감하게 팍팍 끊으세요.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자, 할까 말까 때는 어쩐다고요? 한다. 저도 그렇죠. 신학을 진짜 마치고 석사를 할까 말까 하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돼요. 또 석사를 마치니까 박사를 할까 말까 또 박사 되더라고. 알겠죠? 그래 돼가지고 요거 있잖아요. 이게 한 번씩 보이시죠? 이게 뭐예요? 무거운 거. 보입니까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할까 말까 할 때는 어쩐다고요? 한다. 자, 그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단기반 오시는 분은 하산할지 요리 갈지는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요번까지는 옛날 뭐 수강료를 받을 것 같습니다. 부원장이. 그래서 막 장기반을 해가지고 화끈하게 똑바르게 배우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강생들 보면요, 1년 마치고 재수강하시는 분도 많고 2년 마치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3년 마치고 또 재수하시는 분이 있어요. 3년 마치고 지금 제일 많은 기수가 4년차 지금 들어오신 분이 있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김영길 박사님은 우리 학원에 수업을 왔어요. 관리소 소장님이었는데 수업을 와가지고 야간반에 한 3년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길을 보냈죠. 석사 들어가라. 석사 들어갔어요. 경남대 부동산 법무학과에 석사를 마쳤어요. 또 마쳤는데 또 전화했어요. 연락해가지고 너 박사 계속 이어서 해라. 이래갖고 또 박사까지 했습니다. 해가지고 올 봄에 2월 달에 박사학위를 영도했다니까요. 제가 가서 사진도 다 찍고 정말 본인도 기쁘죠, 그죠? 자기 가문에 가문에 법학 박사 나오기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자기도 못했는데 학원에 오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길을 많이 넣어주죠. 돈도 많이 버시는 분 많고 학교도 자기가 한 개, 두 개 더 밟아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좀 더 하면 좋아요. 특히 우리 창신대학교, 제가 주간반에 3년 나갔죠. 강의를 갔는데 우리 수강생 중에서 나이가 지긋해요. 한 60 다 됐어요. 이제 여성분인데 제가 공부를 좀 더 해라 해가지고 창신대 입학했어요. 지금 가면 만납니다. 요번에 공장 특강할 때 창간 기념식 한다고 갔더니 복도에서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 자기도 놀랬죠. 7시쯤 다 돼서 내가 갔는데 만났는데 자기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듣고 근데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석박사 할 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너무 다 술 먹고 놀 때 나는 공부하러 다니죠. 그러면 이제 이 경남대학 가면 이게 이제 저 서쪽에 이제 저기 해가 지는 걸 많이 본다고 이 마창들 지나가다 보면. 근데 공부하러 갈 때가 제일 기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수업 좀 들으면 좋겠어.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번씩 잡을다가. 그죠? 자,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부지런히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엊그제 했는데, 우리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자 했죠. 백자 해가지고 이제 시끄럽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보기가 시끄럽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뭐 브리핑도 하고 뭐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나가지고. 자, 우리는 이런 기사가 있으면은 이게 양서면에 종점을 할 건지, 여기에 강상면, 연로할 건지, 여기 이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제가 이제 경공매 찾아보니까 설명했죠. 양평군에 이 농지가 나오더라. 농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절반이 떨어졌더라. 그럼 이게 농지가 여러 강상면이니까 강상면, 양평군 강상면, 그죠? 요번 게 뭡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이 양평군 강상면 병산이다. 또 리도 같다. 양평군 강상면 병산의 농지 아닙니까 지금? 그죠? 농지고 본게는 접도구에도 무릎 이런 본게는 옆에 비슷한가 봐. 그러면은 예로 최종 안에 열로 놓으면은 가격이 뛸까 안 뛸까 이게 5억짜리가. 응? 당연히 뛰겠죠. 그죠? 뭐 호재가 딱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농지를 이야기했는데, 자, 그 농지가 다행히 또 무슨 농지라고요? 응? 영농여건 분리농지의 장점이 뭡니까 이게? 개인이나 일반 법인이나 종중 명의로 받아도 농지증이 발급이 된다. 그러니까 농지증 신청서만 내면 되고 농업경영계획서는 안 내도 된다는 거죠. 그죠? 있겠다 틀렸네. 자, 농업경영계획서는 안 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농지법 8조에 보니까요, 농지증을 발급받으려 하면은, 그죠? 업면장한테 신청을 해야 되고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1000제곱미터 미만은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이게 이제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요게 필요 없대요. 요 신청서 위에 1번만 내면 되고 2번은 아예 필요 없대요. 무슨 말 있죠? 그러니까 뭐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뭐냐? 그게 요 구조이인데 요것도 찾아보니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에서 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다. 그래서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관내 거주자라도 농지증 신청서만 내면 되고 농계획서는 안 내도 된다. 자, 그러면 창원 사람이 요거 낙찰받아갖고 신청하면 해줄까 안 해줄까? 요거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준다. 해준단 말입니다. 관내 거주자라도 농지증 신청서만 내면 되지. 자, 신청 난 사겠다. 농지증 발급해도 그것만 내면 되지. 농계획서는 아무 필요 없다. 안 내도 된다. 되니까 창원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내면 해준다는 말입니다. 있죠? 해준다. 그러니까 법인을 하든지, 법인을 경매 한다고 법인 만들었죠. 그거 한다든지, 종중명의 하도 된다. 그러면 예로 요거를 샀는데 발표가 나서 땅값이 이게 막 10억이 됐어. 알겠죠? 10억이 됐어. 막 제수적으로 10억이 됐어. 그럼 팔아래. 나 농지증 받으려고 준비해놨는데 팔아래. 10억이 팔아래. 그럼 팔아야지. 그죠? 팔아야지. 파는데 보통 농지는 법인이 살 수 있으면 못 삽니까? 못 사잖아요. 종중 안 사잖아요. 근데 살 수 있다는 농지 발급이 되니까. 그 대파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종중에 가서, 양평에 종중 어디 많겠죠? 종중에 가서, 돈 있는 종중에 가서, 자, 야, 농지 이거 한 1000평 되는데 요거 내가 싸게 줄게. 10억에 줄게. 사라. 농지증이 발급한다. 아, 내가 받아줄게, 농지증. 내가 받아줄 거면.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팔기도 좋고,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나오는 것은 마음속으로 GOD. 아시겠습니까? GOD.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강상면 주택을 얘기했어요. 강상면 주택. 그죠? 강상면 주택 했는데, 요거는 2억 5천짜리가, 2억 5천짜리가 선순위더라고. 선순위이기 때문에, 선순위가 경매를 당할 때는 예로 1억 5천에 팔린다 하면 1억은 하여튼 선순위 전세자가 못 받는 거면 예로 1억에 났어야 됐다. 1억 5천 났어야 됐다. 이렇게 하면 1억 못 받죠. 그러면은 하여튼 2억 5천은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지능 금액하고 모자라는 1억 넣은 금액하고 1억 5천 플러스해서 경매비용 500만 원까지. 그럼 결국은 2억 5천 5백에 사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4억 2천짜리가 2억 5천 5백에 사면은 괜찮다고 판단하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난번 설명이 너무 맙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한 번씩 더 들어가 볼까요? 괜히 또 그냥 썩 지나기 그렇네. 자, 한번 봅니다. 요번에 아주 시끄러운 동네니까 한번 봅니다. 자, 공매에 보니까, 공매에 내가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더라고요. 자, 요거죠. 경기도, 자, 이거 보세요. 경기도 강상면 병산리 밭전인데 1000평입니다. 2000 세무서에서 압류를 했고 절반에 떨어졌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절반에 떨어져 가지고 가만히 놔뒀으면은 또 요까지 갑니다. 요까지도 갈 수 있어요. 갔는데 이제 지금 하도 이슈가 있으니까 우리도 몰랐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묘가 있어요. 묘가 있고, 자, 이거는 전에 뭐랬습니까? 이거 얼마 이거? 매각 제외. 제시인데. 요거도 아니 매각 제외지. 제시에는 포함되는 거고 매각 제외. 매각 제외. 자, 이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막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묘가 있더라. 묘가. 요 보면은 묘가 요렇게 있더라. 요 부분에 요 부분에 묘가 있다. 그럼 요거를 나중에 낙찰 받으면은 요걸 팔아야 되겠죠. 팔아야 되고. 자, 지금 묘도 있고 가거무도 있고 이 아주 좀 그 뭐랄까 농정관에 그죠. 예를 창원사는 내가 신청한다고 해주겠어요. 이게 안 해줍니다. 그죠? 묘도 있는데 묘는 뭐 원상복구 명령 제가 계획서를 내라. 내가 낙찰 받고 잔금 치르면은 묘를 다 들릴 거만 이런 건 내야 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보통 묘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영농여건 분리농지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런 아무 문제 없던 얘기죠. 그래서 토지용 계획을 눌려가지고 여러분들 항시 땅은 본적이 어딥니까? 토지용 계획 하겠어요. 쭉 눌려보다가 아 니는 보전관리네 이러면서 보전관리네 요것만 보고 오지 마시고 보전관리네 하면 이게 뭡니까 이거 여기 있잖아. 이게 밑에 이게 눈에 띄는 거예요. 내가 요건 띄으면은 막 강의도 안 할 건데 여기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좋다 말입니다. 영농여건 아이고 원장님이 GOOD라 하던데 그죠? 창원 부산 사람도 요거 낙찰 받아도 농증을 해준다. 법인도 된다. 종종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좋다. 또 한번 볼까요? 연도별 얼마 가격이 많이 안 올랐네. 많이 안 올랐는데 이게 많이 오르진 않는데 2013년도 5만 원인데 2023년도 7만 2천 원이다. 그럼 한 뭐 1.5배 올랐다 그죠? 근데 오는데 지금 만약에 종점이 확정되면 됩니까? 이 팍 오르겠죠? 그죠? 사람들이 많이 이제 거래가 되고 막 이러니까 많이 오를 겁니다. 그러면은 역으로 여러분 좋다만 좋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공시 가격하고 자 됐고요. 하여튼 막 농지는 막 내가 볼 때는 괜찮다. 서울 사람들이 하면 좋겠다. 한 2억 5천, 한 2억 5천 정도 있는 사람은 이 낙찰 받으면 대출을 많이 줄까 이거? 대출. 80. 근데 1억 초과는 지금 잘 안 해주라 그죠? 뭐 DSR인가 뭐 규제해가지고 샀는데 그럼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그럼 어디 될까? 전에 누가 얘기하더라. 수협 진장이 80% 있구만. 낙찰가가 뭐 저보다 한 80%뭐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부동산 매매 사업자. 거기는 뭐 조건이 좋은 거죠. 또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그 빌라하고 아파트는 좀 절차가 되는데 토지는 절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뭐 비교 가시하는 게 4개 있었어요. 4개. 비사업용 토지하고 또 뭡니까? 분양권하고 또 뭐더라? 또 2개 더. 비사업용 토지 비교 가시하는 거 4개. 미등기 자산 또 뭐 하나 더 있는데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자산 그죠? 그다음 분양권 저게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 낙찰 받을 때 그때도 비교가시 하는 것은 1년 2년이 있으면 그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매매 사업자는 원래는 기본 가시죠. 기본 쉐로 해야 되는데 1년 2년 미만 막 이런 제한이 있는 거는 이제 그거를 한다는 얘기죠.
토지 같으면 1년 미만 몇 프로죠? 55%. 1년 지나면 44%. 2년 지내야 기본 세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주택. 주택은 22에 37439. 어제 기억나죠? 뭐, 도로 입구가 없는 거. 그죠? 입구 없는, 도로가 멋이 없는 주택 이야기 한번 꺼냈죠? 자, 이랬습니다. 여보, 뭐, 이제 땅이 있는데, 강상민에, 있는데, 주택이 있는데, 이 단점이 뭡니까? 이 단점이. 쭉 가다 보니까. 단점 뭐였어요? 뭐가, 이게 뭐고, 지금? 이게 없죠, 지금? 길이 없죠. 노란 게 딱 붙어야 돼. 벌써 빠졌죠? 흰 게 중간에 딱 낀 게 있어요. 그럼 요거, 아마 주인이 요거 세 필자 다 주인 것 같아요. 근데 은행에서 담보 잡으면서, 은행도 멀쩡한 은행이야. 일 잡으면 안 되고, 요거를 잡든지. 알겠죠? 안 그러면은 요거를 이리 잡든지 이리 잡아야 되지. 요거를 잡고 요거 잡고 하는 은행이 어디냐? 이 어디고? 은행 어디고? 어디 은행이고 이거? 응? 어디고? 은행 아니네. 은행이 아니니까 지금 이 소유자가 갖고 있는 땅이다. 그죠? 소유자 갖고 있는 땅이다 이 말이죠. 그래도 여기도 그래. 여기도 경매를 좀 알면은 조그마한 땅, 요 두 개 붙은 땅이 같은 소유자께다 그러면 같이 해야 되겠죠. 경매를. 그래야 같이 팔리는 거지. 그 길도 없는 그거를 탁 내가지고, 자, 그런 게 있다. 자, 근데 문제는 자기가 전세를 2억 5천을 주고 임차권을 하고 주택토지보전공사에 한 달 이내에 돈을 타가 지는 나가버렸고 여기서는 이제 요 가지고 경매를 냈는데 2억 5천짜리가 지금 여기 자꾸 떨어지는 게 1억 4,400 아닌가 지금 4,400이니까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이게 딱 있습니다. 요번에 팔리면은 경매 비용 빼고 실제 배당 금액에서 지가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1억 천이 모자랍니다. 이 말인 거죠. 그럼 인수다. 그럼 결국은 여기 2억 5천의 경매 비용. 그럼 요래 합치면 얼마입니까? 2억 거의 한 5천 되죠. 5천 되네. 5천의 경매 비용. 그럼 결국은 2억 5천 5백에 사는 겁니다. 선순위 세입자가 있을 때 못 받는 거는 저 챙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2억 5천 5백에 사는 거니까 여러분 판단해서 내가 4억 2천짜리인데 2억 5천 5백이면 막 적당하다 이런 사람은 들어가면 돼요. 그죠? 되는데 이런 예상 배당표가 공매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매. 있을까 없을까 이거? 이게 없죠?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배워야 됩니다. 공매 낮춰하려고 하면. 근데 이제 어디 저런 사람은 이런 건데 낙찰 받으면 문제 없다 이라고 바뀌었던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어디 됩니까? 여러분 뭐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간다 했으니까 1억 5천이 뭐 1,500 나가는 거죠. 2억 들어가면 2천만 나가는 거. 그죠? 아마 2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내 느낌에. 그래서 아마 2천만 띄어야 되는데 다행히 저한테 연락을 했기 때문에 전화 번호 오후 한 2시부터 전화 왔어요. 입찰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 창원 번호를 갔는데 떨어졌대요. 우리 저기 호원 씨가 잘 하시는 분이 한 분입니다. 매일 만나시는 분이 한 분입니다. 떨어졌는데 그 입찰하겠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큰일 난다. 안 된다. 이거는 인수가 그냥 바로는 100% 인수다. 왜냐하면 국세가 낙찰가보다 더 높은 거예요. 선순위 국세가. 학자자 늦게 찍는 바람에 세입자가. 그래서 이제 완전 10원도 못 받는 세입자가 있는데 그거 뭐 적당히 낙찰 받아뺄라니까 난리 난 거죠 내가 보기엔. 그래서 공매는 덜렁덜렁 했다 여러분들이 2달 만에 갖고 하산했다가는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도자료 보면요. 보도자료에 9월 28일 작년 9월 28일에 전세 사기 피해를 위해서 정보가 난리 났죠. 그래서 이제 민학국세도 열람을 해서 좀 여러분들이 세입자들도 좀 조심해라 하고 이제 막 법을 바꿨어요. 그때 나오는 걸 보면 여기입니다. 자 양평군이다. 똑같네. 양평군의 강상면 병산리에 양평 현대 성우 아파트인데 전용이 85제곱미터 이하니까 취득세는 1.1% 그죠? 1.1%죠. 자 2억 천에 지금 떨어졌습니다. 30%. 근데 여기 보면은 일단 봅시다. 23에 403 봅니다. 23에 403.
왜 이제 우리가 그 국세 같은 걸 자꾸 빼야 했나 그러면 이런 이야기예요. 전용 25평 적당하죠. 그죠? 적당합니다. 살기는 적당하고 2억 천, 막 가격도 막 적당히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보니까 이제 세입자가 건저당 이후에 들어왔네. 이후에 들어왔다 이죠.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들어올 때는 나는 은행 정도는 인정한다 하고 중개사도 아마 했을 겁니다. 분명 여기서 은행에 1억 8,400이 설정이 있고요. 요 본건에 1억 3,600 하는 거 본건에 청구는 1억 3,600이니까 대출을 만났습니다. 뭐 원금이 1억 3천 나왔다. 1억 3천. 이자 붙여서 600이니까. 그럼 여기서 대출이 한 1억 3천 나왔고요. 선생님이 9,500을 전세를 줘도 한 1억 정도 줘도 이게 한 3억 좀 가니까 막 괜찮습니다. 이래 된 겁니다. 알겠어요? 3억 좀 가는 이 아파트니까 은행에 설정은 1억 8,400 되어 있지만은 실제 대출은 1억 3천 나왔고 선생님이 여러 1억을 더 줘도 2억 3천 밖에 안 되니까 3억짜리 아파트에 그 정도는 막 괜찮고 들어가세요. 된 겁니다. 자, 들어갔는데 이제 떨어졌죠. 이렇게 2억 천에 떨어졌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 배당표. 자, 요번에 2억 천에 팔린다고 예상을 하면은 경매병 빼고 2억 600 가지고 자, 여기 보면 양평구는 지금 몰라요. 지금 모르니까 자, 군청은 제가 잊어버리겠죠. 시군 구청은 잊어버려라. 이거는 당해세 재산세인데 당해세 쪽인데 당해세는 크게요. 당해 크게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재산세입니다. 근데 양평군 이런 거 사실 재산세죠. 재산세 정도는 해봤자 뭐 한 10만원, 5만원 되겠어요. 그래서 군, 구청, 시청은 잊어버려라. 10개든 100개든 잊어버리겠어요. 세무서가 없어요. 그럼 별 문제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은행에서 아까 1억 5천 1억 5천 정도 나왔나? 그럼 1억 한 6천 되겠네. 이자가 잡히면 1억 6천 정도 가져가고 나머지는 연로카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럼 요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럼 낙찰 받으면은 요번에 이제 팔리면은 여기서 1억 한 5천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정확하게 여기서 이제 청구를 1억 3,600이기 때문에 여기서 연체이자가 배당 때까지 연체이자 받아야 되겠죠. 저거 은행에서 그게 전에 옛날에 10% 더 붙여라. 10%. 그럼 1,300을 더 붙이면은 1억 4,900, 한 1억 5천 되겠네. 1억 5천. 1억 5천 정도 가져가고, 은행에서 1억 5천 가져가고, 나머지를 여기서, 나머지를 1억 5천 가져가고, 그럼 얼마 남습니까, 그러면? 가져가고, 여기서 1억 5천을 가져가 버리면은, 한 5천 남네. 그럼 한 5천 정도 가져가고 4천은 못 받는 거죠. 그럼 뒤에 줄 선 것들은 문제가 없죠. 여기 가압류하는 거 보기에는. 그래서 국세가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국세가 없으면은 또 법원을 가보겠습니다. 법원에 가보니까 국세가 있느냐. 참 우리 법원도 그렇죠. 당사자 내에 가보면은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죠? 동글동글하고 이게 뭐 국민연금관리공단, 얘는 뭐 양평시, 뭐 이런 원주시 뭐 이런 거 갔는데 느낌에 감는 별 문제 없고 주식회사에 먹는 거겠다. 자, 이라고 좌우전 요거는 이제 이거는 낙찰 받아도 별 문제가 없어요. 일단 세무서가 잘 안 보이니까 이죠? 문제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냥 낙찰 적당히 받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천에 30 받는다. 그 다음 봅니다. 밑에 거. 양평군 양서면 저 한 칸 위에죠. 원희룡 장관이 하자 그건 밑에고 원래 원안에 양서면에 7,600인데 요 아파트 문제도 없어요. 없는데 4천에 30만원 받는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7,600원 받고 4천에 30만원 전세를 한다 그러면은 뭐 적당하죠. 그죠? 뭐 적당합니다. 23에 168. 자, 소액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우리가? 예를 공매다 하면 또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죠. 경매면 또 이제 예상배당금 보면 되는데, 자, 봅니다. 양서면에, 그죠? 양서면에 이 전용이 좀 작네, 그죠? 13평. 대지권이 더 많습니다. 초이돼가지고. 자, 여기인데, 요렇게 떨어졌는데, 그런데 임차인이 2020년에 전입 확정하고 4천에 30만 주고 경매가 되니까 배당 요구 잘했습니다. 4천에 30만원. 자, 그래 죽고, 은행에서 옛날에 대출이 1억 한 천만 나갔네.
그죠? 나갔죠? 이래갖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은 이게, 자, 이 4천에 30만 원의 소액 보증은, 자, 이게 이제 경매니까 예상보다 누리면 되는데, 공매라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2013년 4월 달에 건전화했기 때문에, 공매다 생각합니다. 소액 보증 얼마 받는 거 얼마입니다. 4천에 다 받느냐? 얼마 받을까? 그거 이제 캐시마크죠. 그러면 2013년 4월 15일, 기억하세요? 건전당 설정에 2013년 4월 1일, 임대차 보호법에 눌려가지고, 2013년, 여기 있네. 4월 15일. 어디, 요 정도 돼 뭐 설정한 거죠. 그럼 그 밖에 지역에는 얼마입니까? 4천에 1,400 준다. 아시겠죠? 1,400 준다. 자, 그럼 4천에 1,400. 그럼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요번에 요거 가지고 4천만 원 있는 사람은 1,400을 준다면, 주고, 은행보다 늦었지만은, 그 다음에 은행에서 가져가더라. 그래서 공매가 오고도 이렇게 여러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공매라도 1,400을 먼저 받아가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느끼면 되고, 그러면 1,400 받았는데 이 사업에 줄 필요 있을까 없을까? 이 사업이 여기 줄 필요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까지 살 수 있느냐? 이 사람은 특히 임춘택 씨 같은 경우 언제까지 살 수 있느냐? 이 사람은 자, 이 낙찰 받죠? 낙찰을 예로 뭐 요번 달에 낙찰이 되었다. 예로 7,800이 되었다. 그러면은 한 달 뒤에 잔금 치른다. 예로 8월 한 30일 정도 잔금을 치렀다. 그럼 배당은 내가 볼 때 한 9월 한 25일 정도 되겠네. 25일까지는 살 수 있어요. 알겠죠? 살 수 있고, 그 뒤부터는 연 5%, 최소 연 5% 손해배상은 해줘야 되고, 공짜 살면 안 되죠? 그럼 이제 9월 25일 배당기일에 뭐 가야 됩니까? 뭐 가야 1,400 받아가죠, 이 사람은?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 또 인감증명서, 두 개를 받아가면 주는 거죠. 오후 2시에 받아가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이래서 여러분 낙찰자니까 명도환수 먼저 해주소. 우리는 1,400 받으면 나갈게요. 들러 해주소. 나갈까? 예? 나갈까? 잘 안 나갑니다. 잘 안 나갑니다. 고마. 그냥 땀만 못 싸고, 짐 딱 싸고, 다 싸면은 내가 키 확인하면서, 다이얼 확인하면서 드리겠습니다. 딱 그렇게 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게 딱 받고 나가면 되는데, 물론 나간 사람도 있겠죠. 그죠? 있는데, 또 받고 나면 또 안 나가. 우리 수학밖에 안 나가고, 또 전에 공매 보니까 뭐, 관리비를 300ml인데 덤태기 쓰고, 또 공매가 되니까 또, 인도 명의도 안 되니까 소송을 해대쳐야 되고, 일이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안면 몰수이라고, 네가 딱 명도하에서 그런 거, 명도하에서 뭡니까? 집을 비웠다, 이 말이죠. 비워줬다, 확인서, 이 말 아닙니까? 네가 집을 비워라. 비우면 해줄게. 짐 싸라. 어제 일요일 날? 오케이. 일요일 12시 올게. 그때, 짐 언제쯤 삽니까? 11시부터 싸고 12시 하면 끝난대. 그럼 12시 내가 딱 가겠습니다. 도착할 테니까 그때 서로 만나자. 해가지고 이제 관리비 다 냈는가 물어보고, 태그도 좀 하라 그거 안 했으면, 하라 그거 키도 딱 받아갖고 쫙 둘러보고, 물도 내려보고, 전기도 켜보고, 이렇게 되는 거 보고. 그래 딱 놓으면서 이제, 1,400 요거 가면 법원에서 받아가면 됩니다. 주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되지. 뭐 미리 뭐 선시 쓴다고 또 아주 몇 분께는 덜렁 또 주고 그러면 또 안 나갑니다. 자, 그럼 봅니다.